세 번째 디자이너는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가는 이렇게 ABC 형태로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똑같은 미용실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디자이너마다가 이게 다 달라요. 근데 뭐 원장님은 답답하죠? 얘가 조금만 저렇게 잘해줬으면 되겠어요. 얘가 조금만, 이 디자이너 선생님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또 디자이너 선생님들 또한 야, 쟤는 왜 잘할까? 이거를 빨리 깨우치셔야 되는데 오늘 얘기하는 열 몇 가지의 어떤 것만 잘하셔도 지금 여기에 있든 뭐 이까지 왔든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시든 여기 시작하시든 어떤 디자이너든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이 위치에 오르실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자,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는 디자이너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고객 관리를 하고 어떻게 그 자기 관리를 하는지. 자, 보시면은 이제 오늘의 주제는 퍼스널 브랜드, 저기 흐릿하게 보이는 저 퍼스널 브랜드를 가짜가 1번입니다. 여기 계신 디자이너 분들은 내일 당장, 오늘 당장 미용실로 가시면 이제 직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원이 아니야. 나는 이제 직원이 아니야, 미용실에. 직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프로테이지가 거기가 뭐 30%를 준대요, 우리 미용실이.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월세도 안 내고 보증금도 안 내고 재료값도 내가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다 필요 없이 인원 내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기술과 나의 브랜드로 내 개인적인 힘으로 이 미용실에 가서 제가 원장님 신규 좀 밀어주고 저한테 조금만 해주시면 제가 하는 매출액에서 70%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30% 주세요. 네? 30% 주세요. 그럼 원장님이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제가 그리고 매출이 1,500 되시면은 저한테 샵에다가 제가 60% 드리고요, 저한테 40% 주세요. 대신 세금은 원장님이 내세요. 재료는 원장님이 대주세요. 스텝은 원장님이 대주세요. 그 다음 다른 거 뭐 보증금 저는 못 냅니다. 월세 없습니다. 이거 다 합쳐갖고 매장에 60% 드릴 테니까 저한테 40% 주세요. 자, 갑과 을이 바뀌죠? 갑과 을이 바뀌는 이제 시점입니다. 머릿속에 나는 디자이너가 아니고 나는 내가 돈이 없어 못 차린 것 뿐이지, 또는 내가 경영하기 관리하기 싫어서 하는 것 뿐이지, 내가 한 매출액에 내가 사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이 나한테 이제 잘 보여야 되는 거야. 그죠? 맞죠? 네, 그게 맞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이제부터 더 이상 직원이 아니에요. 직원이 아니고 내가 돈 내고 이걸 못하니까 그냥 나는 매대를 빌려 위치랑 다른 돈을 좀 빌려 쓰는 것 뿐이에요. 그 대신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만약에 좀 마인드도 좋고 경영측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하셔서 정말 그 오너보다 더 뛰어넘는다. 그러면 밑에 있지 마세요. 과감하게. 야, 내가 60% 줬는데 좀 사장님이 좀 욕심을 부리네. 2,500을 했는데도 3,000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때 나오게 되면 이제 감수를 해야지. 월세 보증금 다 계산하고 한 다음에 이제 경영을 한번 해보자. 근데 되도록이면은 계획을 제가 몇 개월 짜라고요? 오픈하시려면 6개월을 짜셔야 됩니다. 6개월 미니멈. 그게 아니라면 원장님한테 나가실 때 원장님 저 나가서 차리고 싶지 않은데요, 원장님 저 반만 대주세요. 제가 나가서 차릴 테니까 반만 대주면 제가 제 있는 돈 반 내서 앞에 차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밑에 있는 스텝이랑 저기 밑에 있는 스텝 그 초급 디자이너 선생님 주세요. 저 좀. 그리고 앞에다 차릴 테니까 대신 수익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왜? 반반씩 냈으는 게 그게 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그냥 다른 이름으로 차리지 마시고 같은 브랜드로 같이 차려서, 예? 고객 교육도 같이 하고 광고비 반밖에 안 들어가고 마케팅비 반밖에 안 들어가고 관리하는 힘도 반밖에 안 들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근데 거기서 만약에 오너가 저런 분도 계시겠죠. 욕심이 있어서 야 됐어 안 할래 나는. 그러면 얼른 나와서 혼자 차리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분은 이제 마인드가 작은 오너분이고 뭐 마인드가 넓다 그러면 요거를 체계화를 시킨 분이 바로 준호의 강윤선 대표님이세요. 강윤선 대표님이 왜 대단한 그분이냐면 최초로 사업을 미용에 들어온 분이에요. 망하지 않는 회사라고 부르죠. 미용계에서 흔들리지가 않죠. 그분은 이제 욕심을 좀 이렇게 놓은 거죠. 너 점장으로 가고 투자하고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떼주는 거죠. 떼주고 너가 관리해라. 대신에 이제 총괄 책임 거를 위에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주 잘하는, 저희가 배워야 될 오너상입니다. 오너상. 저런 분이 돼야 된다. 제가 그분하고는 개인적으로 친한 건 아니고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오너가 미용계에도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꼭 그런 거를 보시고 이제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용 흐름은 요 정도 하고요. 자, 이게 이제 퍼스널 브랜드, 그 다음에 체인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 나만의 살롱 또는 나만의 브랜드를 갖고 싶다면 일단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밑에는 롤플레이라 해서 디자이너 또한 고객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야 될 몇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오늘 오픈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료, 필요한 자료나 필요한 뭐 오늘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난 또 보고 싶다. 그리고 뭐 이 강의는 당연히 이제 대표님이 또 CD로 드린다니까. 근데 이 자료도 좀 갖고 싶다 그러면 얘기하시면 다 얹어서 드리겠습니다. 밸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가치가, 개인 가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이야기고요. 비전은 이제 앞으로 비전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더 이상 경력이나 나이가 매출액이나 성과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들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매출액이 많나요? 나이가 많다고 기술이 좋나요? 경력이 많다고 기술이 좋아요? 경력이 많다고 매출액이 좋나요? 아니죠? 아니죠? 네. 처음 시작했는데도 굉장한 발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빨리 보고 배우셔야 됩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경력 1년 6개월 된 디자이너가 3천만 원이라는 매출액을 올리는가 하면 디자이너 경력 7년이 넘는 분이 300만 원대의 매출액을 하는 디자이너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죠. 어떤 분은 신규 고객이 인터넷을 활용하든 뭐 신규 고객들이 매월 100명이 넘는가 하면 그 매장에서 주는 고객 말고요. 그냥 자기가 자기 관리를 해서 오는 고객이 신규가 100명이 넘어요. 실제로. 소개 내지 신규가요. 어떤 분은 5명도 채 안 돼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미용실에서 뭐 한두 명 왜 우리 미용실은 신규가 없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혹시라도 여기 있다면 빨리 벗으세요. 그런 거는 벌써 뛰어넘었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로 이런 현상이 생기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무엇을 변화해야 되는지 너무나 많은 경우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분석해 이제는 행동으로 흡수할 때입니다. 남들이 저렇게 하니까 부럽다가 아니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지는 경제, 어렵죠. 과잉 공급의 미용실들이 이제 8만 개 늘다가 한 2001년부터 다시 소방 상태를 보이면서 다시 이제 안 늘고 있죠. 올라가는 급여, 무분별한 가격 경쟁 이런 걸로는 더 이상 승산이 없습니다. 50% 때리고 이거 갖다가 이제 신규를 불러들이기 위한 전략인데 그런 거는 이제는 지났습니다. 보다 치열해지는 미용계에 보이지 않는 전략적 흐름. 다들 힘들어하고 사실상 힘들어하고 뭐 이제 쭉 나옵니다. 그냥 과연 해직체 있는지 아무튼 주의가 어수선하다고 혹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고 싶다면 지금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기 뭐 요거는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히 흉내낼 수 없고 다른 것으로도 대체하기 힘든. 그래서 소비자가 이 미용실은 좀 비싸 딴 데보다가 싸지 않아. 딴 데는 가격 경쟁하고 있을 때 여기는 가격을 막 올리는 거예요. 가격을. 딴 데가 막 가격을 내릴 때. 근데 비싼데도 고객들은 반드시 갖고 싶도록 하는 그 무엇인가. 그 뭔가가. 그 디자이너한테는 가격이 비싸. 다른 디자이너 여기 선생님은 커트 가격이 16,000원이야. 아니면 뭐 22,000원이야. 근데 똑같은 미용실에서 그 디자이너는 커트가 33,000원이야. 3만원이야. 그럴 수가 있죠. 보통은 그거를 누구만 그렇게 했어요? 원장님만 비싸게 받았죠? 원장님만 비싸게 받잖아요.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얼마? 원장님 가격 얼마?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깨질 겁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다들 아시죠? 명품이라고 부른다. 네, 그때 말씀해드렸고 1%의 차이, 오늘 그 1%의 차이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밑에는 좋은 얘기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매출액은 저렇게 항상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당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불타는 의욕을 가진 대상에 저 중요한 건 빨간색으로 뭐라고 써있죠? 자, 다시 한번 전부 다. 자, 뭐라고 써있죠? 디자이너 선생님들 혹시 이런 급여를 나는 가져가 본 적이 있다. 디자이너 선생님. 난 아니면 원장님이라면 난 디자이너였을 때 한 달에 500씩 난 가져갔다. 500, 1000만 원씩. 500 이상. 300 말고 500 이상. 가져갔다는 분. 혹시. 가감하게 들어주세요. 난 1등이기 때문에 원래 500씩 이상 가져갔어. 자. 이런 디자이너들로 다 구성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전부 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바로 저기 있는 거를 아주 힘차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6글자인데 자, 다시 한번 네. 정말 이걸 원하신다면 모든 힘을 집중하셔야 돼요. 그냥 나 매장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만 열심히 하다 나갈래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모든 힘을 집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퇴근하고 나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해야 돼 이런 에너지가 있어줘야 돼. 몸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신까지도 아예 뇌리에 박혀 있으셔야 됩니다. 모든 힘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실제 데이터인데 뭐 예전에 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보시면은 요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자료 중에 한 장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분석을 할 줄 아셔야만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앞으로 뭘 하는지를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헤어장에 나오는 거하고는 죄송하지만 조금 더 분석이 좀 많이 들어간 내용인데요. 자, 보시면은 자, 신규가 몇 명인가요? 신규가 몇 명? 없죠. 대체는 당연히 없죠. 대체 고객은. 우리 미용실에 대체가 많더라. 내 고객이 딴 데 가서 많이 하더라. 기분 나쁘죠? 내 고객님이 저 옆에 선생님한테 머리하면 기분 좋나요? 같은 미용실에? 안 좋죠? 기분 상당히 나쁘잖아요. 근데 잘못은 누가 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죠. 내가 잘못한 거죠. 그리고 얼른 원장님한테 살살 붙어야 돼요. 잘하는 선생님들, 뭐 일반 선생님들 고객이 오시면 아주 반갑게 인사해 주셔야 돼요. 언제 그 고객이 나한테 대체를 한번 걸릴지 몰라요. 언제 한번 그 고객님이 나한테 올지 몰라. 드라이 한 번이라도 아니면 차 한 잔이라도 기쁘게 다른 선생님, 디자이너, 고객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셔야지만 선생님 고객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소개 고객이 밑에 41명이라고 써 있죠.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리고 고정이 431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보이죠? 고정이 431명이면 431명 나누기 25일 나누면은 뭐 20일 나누면 일단 20명은 넘죠. 2, 4니까 하루에 계속 고객으로 20명 이상씩 오는 디자이너입니다. 예, 괜찮으세요? 네. 자, 20명씩 오는 디자이너 분인데 한 명 겁니다. 한 명 거. 매장 게 아니고요. 디자이너 한 명이. 자, 근데 요 분을 보시면 여기 보셔야 되는 게 143명이라고 적혀 있죠? 143명 반을 여기 펌이 50 이게 펌이거든요. 펌이 59명. 염색이 27명. 그리고 옆에는 뭐 드라이 뭐 업스타일 뭐 이런 걸 이제 적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드린 자료에 있는데 이걸 복사해서 디자이너들한테 다 주신 다음에 아니면 또는 디자이너 개인분은 이거를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건데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봐야지만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를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매출액은 2,637만 원이죠. 요거는 참고적으로 압구정에 있는 선생님이세요. 압구정 성담동에는 참고적으로 디자이너. 이때 디자이너였어요. 그냥 디자이너. 가져가는 돈이 1,000만 원 넘게 가져가죠. 이분은. 저 정도면 1,000 정도 가져가시겠네요. 1,100, 200 정도 가져가셨겠네요. 디자이너였을 때. 요거는 저기 몇 년도죠? 2006년도네요. 2006년도. 2006년 10월 달에 하시던 분이 이렇게 가져갔고, 요분이 시간이 지났어요. 2009년이 됐어요. 3년이 흘러서 7월 달에 보니까 제가 이때는 이제 반밖에 못 했는데 15일까지 했죠. 여기 15일. 15일까지 매출액이 얼마예요? 아까는 한 달치가 2,600이었죠. 지금은 반만 했는데 1,800. 예, 요 달에 매출액을 4,000을 쳤습니다. 4,000. 요 달에. 고객 수는 163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300명도 좀 넘죠? 350명 정도 되잖아요. 그죠? 참 신기하죠? 고객 수는 떨어졌는데 매출액은 올라갔어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잘하는 디자이너입니다. 우리 미용실에 대박이 난 거야. 어떤 디자이너가 난 고객이 너무 많아 지금.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다가 아니에요. 고객이 내가 너무 미어 터져라고 고객이 너무 많아. 또 우리 미용실에 너무 많아. 빠글빠글해. 그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는데 그건 이제 조금 뒤에 차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디자이너. 근데 신규 소개 고객 수를 보세요. 소개 고객 수. 160명 중에 30명이 소개로 온 거예요. 제가 여기 안 봐도 뻔한데요.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한 건 소개거든요. 소개를 왜 할까요, 고객이? 예? 네? 또 고객이 소개를 왜 할까요? 마음에 드니까. 그죠?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시킬까요, 고객님이? 완전 잘하는. 제가 머리하는 선생님이 있는데요. 이 선생님 머리 진짜 못해요. 서비스도 별로 안 좋은데요. 한번 가봐니. 이렇게 소개를 하지는 않아요. 소개를 할 때는 야, 내가 가는 선생님이 있는데 머리 정말 잘하시고 서비스도 너무 좋으셔. 그리고 너무 친절하셔. 이렇게 나를 띄워준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고객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이제 저를 우상화시키는 이런 고객들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 이렇게 소개가 많이 온다라는 얘기는 매장이 잘한 건가요? 그 디자이너가 잘한 건가요? 디자이너가 잘한 거죠? 그죠? 예,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고객관리의 핵심인데 요걸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 신규는 4명 받았네요. 저 신규 4명. 저 신규 4명은 어떻게 받았냐면 온라인 광고를 너무 많이 해서 나 원장님한테 하고 싶어. 이런 고객들이 저 이제 4명이 온 거예요. 근데 더 왔을 텐데 다른 디자이너한테 줬죠. 이제 요때는 너무 고객이 많아서요.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보니까
일반 외곽 지역 보시면은 신규가 저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 한 명 거예요. 한 명 거고 10월달, 11월달, 12월 이게 이제 언제냐면 작년이에요. 작년.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10월, 11월, 12월 1, 2, 3, 4, 5, 6 작년 6월까지의 이제 고객 숫자를 했는 건데 보시면 누군가 했다면 당신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요때 디자이너 선생님이 여기와 계시죠? 손은 뭐 나중에 드시고 여기와 계시는 분의 분석표입니다. 보시면은 첫 달에 고객이 한 명도 없이 와서 고정이 11명. 그 밑에 한 달 지나니까 73, 그 다음에 92, 138, 150, 180, 150, 200, 200. 그죠? 만약에 나 또한, 근데 그 얘기는 신규 고객 숫자를 봐보세요. 신규는 반대로 70, 100, 120, 90 가다가 거꾸로 70, 50, 40, 70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도 고정 고객 수는 계속 늘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제발 선생님들 그 샵에 가서 우리 미용실 왜 이래 갑자기 신규가 떨어질까? 신규가 떨어지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소개를 한번 보실까요? 200명인데 6명밖에 안 왔어. 220명인데 8명밖에 안 왔어. 자, 이제 요 분이 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죠. 아무튼 간에 요 분도 대단히 잘하는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저 객단가는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 고정 고객 숫자가 150명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1차 150명의 고정 고객 수를 만들고요. 고정 고객 수 한 달에. 두 번째는 200명을 만드셔야 돼요. 150명이 되면 심심하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고객 한 명 받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고객 하루에 한 명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기분이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나 디자이너야 뭐야, 나 뭔가 딴 생각이 들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뭐 나랑 맞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규 저 처음에 이렇게 70명 받으면 나누기 25일 하면은 하루에 한 2명 받았나요? 2명? 2, 4, 3명, 3, 2, 6 3명 정도 받았잖아요. 3명 받으면 하루에 고객 3명 받으면 기분 어때요? 하루 놓은 거죠? 하루 3명 받으면 이게 뭐야, 이게 그것도 커트 고객 3명 오면은 30분 커트 잘라주고 20분 커트 잘라주고 하루 종일 놀다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노는 동안에 무슨 생각하겠어요,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뭔 생각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딴 생각하죠. 딴 생각하다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뭔지 정말 우울해지죠. 그러면서 딴 데로 옮겨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하루에 3명만 받으면 무조건 누구나 다 이렇게 됩니다. 누구나 다. 하루에 3명만 받으면 하루에 신규 딱 3명 받는 미용실에 있다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되고요. 못해도 이건 뭐 잘한 건 아니에요. 이건 뭐 한 50% 정도를 흡수한 디자이너 선생님이고 이제 여기 다음에 이제 보는 디자이너 선생님 볼까요? 요 디자이너는 자 신규 고객 수 보세요. 이 사람은 10명. 신규 고객 수 이제 보이죠? 보신지 아시겠죠? 펌, 염색, 커트, ECT는 ECT, 뭐 아무거나 드라이, 뭐 업스타일, 저 3개를 뺀 모든 거. 그게 10명, 22, 20명이라는 거는 신규가 하루에 1명. 그죠? 신규 하루에 1명만 오는 미용실에 있는 디자이너예요. 신규가 하루에 1명 받는 디자이너. 근데 고객 수가 어떻게 돼요? 신기하게 76, 113, 118, 131, 146, 161 계속 늘고 있죠? 매출액은 당연히 그에 합당하게 늘고 있습니다. 소개를 보세요. 76명 중에 26명이 소개가 온 거예요. 그 얘기는 3명이 신규 고정이 올 때 1명씩 데리고 온 거야, 이렇게. 이건 이제 정말 잘하는 디자이너죠. 이 디자이너는 저 신규가 뭐냐면 보시면 ECT에다 숫자 체크가 돼 있죠? 이렇게 6, 16, 21 이렇게 돼 있죠? 이 디자이너는 업스타일. 왜냐면 압구정 청담동에는 웨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건 신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규가 아니고 신규를 저건 제로로 보시면 돼요. 제로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뭐 펌 2명, 2명 뭐 이렇게 커트 4명 이거는 뭐냐면 그 신랑 신부들이 오면은 이제 업스타일 할 때 업스타일만 하는 게 아니고 팜 하나 이제 염색을 시키죠. 예,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혼주라 그러죠. 그러니까 저거는 신규가 아닙니다. 근데 신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정 고객 숫자가 계속 늘고 있죠. 그 이유는 소개 고객 때문에 늘겠죠. 그죠? 대단한 디자이너죠.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저것만 배우신다면 내 소개 고객이 계속 느는 거예요. 신규는 살롱에서 안 줘도 상관없어. 이 얘기는 뭐예요? 미용실 어디다 오픈하고 싶거나 우리 미용실이 신규가 없어도 상관없다고요. 어차피 고객이 한 달에 10명, 20명만 와줘도 거기서 6개월만 버티면 대부분의 미용실은 전부 다 손익분기를 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계신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속해 있는 미용실에서 신규를 하루에 3명 뭐 이 정도 준다.
2명, 3명 준다. 이건 대박이 터지는 거죠. 그냥 그 디자이너 선생님은. 또 그 미용실에 있는 원장님은 초대박이 나는 거죠. 그냥. 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게 실제 데이터죠. 날짜가 나와 있죠. 7월, 8월, 9월, 11월, 12월은 작년 12월입니다. 작년 12월. 자, 요거는 2006년 3월, 2007년 1월. 이건 봐도 제가 신기한데 보시면은 옆에 있는 신규 고객 숫자는 여긴 압구정 성담동이기 때문에 웨딩입니다. 웨딩이고 그 옆에 보시면은 매출액이 500으로 시작했어요. 이렇게 고정 고객 수는 55명. 55명은 아까 전에 이제 봤을 때 웬만한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우리 미용실에 신규 하루에 2명에서 3명만 주는 데 있다면 2달에서 3달이면 고정은 전부 다 50명이 돼요. 근데 그때부터 신규를 안 주는 거야. 원장님이. 그런데도 이렇게 뿌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대체 뭘로? 어떻게? 지금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그냥 복이 터진 선생님들이세요. 그냥 신규 이게 오는데도 자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진짜 이렇게 되는지. 매출액이라는 거는 사실 그 지역마다 객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꼭 고정 고객 숫자하고 그 고정 고객 숫자 대비 소개 고객 숫자입니다. 소개 고객 숫자 보시면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는데 10명, 19명, 30명 쭉 하다가 7, 80명씩 오죠? 옆에 고정은 150, 180인데 소개가 2명 올 때 1명씩 소개시켜주는 거야. 3명 올 때 1명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 미용실은, 이 디자이너죠? 이 디자이너는 신규 없어도 고객 수를 불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생각하는 괴테죠. 모든 것은 쉬워지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로 듣고 누군가 한 거를 보면 저렇게 실행을 한 거죠. 한 거를 보면 그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어려웠나요? 그때 그러면 이래요. 대부분은. 그냥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안 해본 분들은 그 진짜 이게 가능한가? 저게 진짜 되는가?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문을 열음과 동시에 일단 오늘 2시간 동안 뭐 1시간 몇 분, 2시간 동안 들었던 거 한 40분을 날려버립니다. 문 여는 순간. 계단 하나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10분씩 지워집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 그러면서 마지막 문을 통과하면서 잠에 들 때 오늘 2시간이 잠에 들죠. 그러면서 이제 내일 되면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그냥 어제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그냥 뭐 좋은 얘기인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90% 이상입니다. 당연히 여기 100명 가까이 지금 뭐 계신데 100명 중에 오늘 이야기를 듣고 단 1명 정도가 실행을 한다면 저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디자이너는 분명히 6개월 안에 저한테 전화를 하실 거예요. 실행을 하셨다면. 왜? 너무나 신기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분명히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이 다음은 어떻게 하나요가 있어요. 이 다음이 뭐냐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다음이 고정 고객 수 200명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미리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보통 고정 고객 수, 150명, 고정 고객 수 100에서 150명이 대부분의 디자이너예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디자이너. 객단가는 여기에다가 객단가 곱하시면 됩니다. 우리 미용실은 객단가가 평균 3만 원이야. 4만 원이야. 그러면 이제 매출액으로 환산이 돼요. 저는 이제 매출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런 디자이너가 요 정도 고객 수를 하시면 저걸로 1년, 2년, 3년 계속 갑니다. 그러다가 여기 나랑 안 맞아. 원장님이 나랑 화나겠어. 그래갖고 딴 데 나와가지고 다른 미용실 또 가. 다른 미용실도 똑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그 미용실에 또 나와. 그럼 똑같아요. 그 디자이너는 항상 100에서 150명이 마의 고객 수입니다. 마의 고객 수. 근데 이 디자이너가 200명을 하는 디자이너, 아까 같이 그 200명의 고정 고객 수를 하죠. 이런 디자이너가 상위 한 30% 안에 드는 디자이너, 20-30% 안에 들어가는 디자이너, 우리나라 전국을 봤을 때, 또는 우리 미용실을 봤을 때, 당장 원장님들은 내일 당장 가셔갖고 선생님들 고정 고객 체크를 해보시면 당장 아실 수 있어요. 200명에서 300명, 200명 정도 하는 디자이너는 20-30%의 상위권에 드는 디자이너들이에요. 고정 고객 숫자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고객 수가 아니에요. 신규 고객 수가 아니라 고정 고객 수. 여기 있죠? 고정 고객 수. 근데 다들 여기서 미끄러집니다. 이제 200명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냐면 매출액이 이 정도 되면 적어도 8, 900, 1000이 되거든요. 이 정도 되면 신규 고객 수 플러스
여기 이제 신규 뭐 50명 보통 요 정도는 받잖아요. 30명, 50명 받는데 그거 합치면 매출액이 1000 정도가 되거든요. 어느 지역이나 압구정 서남동은 좀 더 늘 거고요. 근데 200명째 꼭 해야 되는 게 선생님들은 과감하게 오너분한테 그러시면 돼요. 요때 뭘 하셔야 되냐면 커트 가격을 상승시켜야 돼요. 이때 하셔야 되는 게 그 디자이너만 커트 가격을 30% 상승시키시면 돼요. 그럼 매출액은 20% 바로 올라갑니다. 근데 매출액 올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뭘 하셔야 되냐면 커트 가격을 올리면 어떤 효과가 발생되냐면 고객들이 딱 왔을 때 아, 이 선생님은 잘하니까? 왜냐면 200명 정도 고정이 되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뭐 7명 정도 또는 8명 정도가 이렇게 고정으로 꾸준하게 잡히잖아요. 그러면 고객들이 딱 왔을 때도 아, 저 선생님은 뭔가 잘하나 보다. 다른 선생님은 커트가 15,000원인데 저 사람은 22,000원이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한테 그냥 고객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또는 안 가지 않을까요? 신규가? 아닙니다. 고객은 이 미용실이 전부 다 단가를 올렸으면은 비싸다 그러겠지만 다른 디자이너는 이만큼인데 저 디자이너 근데 올리는 시점이 200명입니다. 이때 올려놓으면 그 디자이너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럼 그 디자이너는 머리 잘하는 디자이너야.